이제 문제는 이제 중학교 3학년들이죠. 중학교 3학년들. 이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요. 엄마가 만들어 주기가. 이제는 그 자기가 이제 꿈틀거려요. 예, 자기가 형성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프로그램화 돼 버렸어요. 이때 깰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독서입니다. 독서의 힘, 독서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이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해서 한번 형성돼 버린 자아가 책이 아니고서 누가 깨주겠어요, 그걸. 독서가 아니고서. 독서의 무서움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허접한 능력이죠. 인터넷 뒤지면 더 빠르고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죠. 독서의 무서움은 그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존재 차원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에고 차원에서는 내가 읽은 것. 아닌가요? 네. 내가 읽은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독서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이렇게 독서의 힘을 이야기할 때, 책을만 읽으면 공부를 잘해. 독서에 대한 모독이에요. 독서는 그 아이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엄마 아빠 만나고 결정되잖아요. 만남이 운명이에요. 동의어죠. 만남과 운명은. 우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가 자기의 어떤 자아를 발견하고 위대한 자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어떤 과정이? 또 다른 만남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주변의 세상에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만 있어요. 제한신념에, 할아버지도 제한신념에 갇혔고 엄마 아빠도 제한신념에 갇혀있고,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는요 학교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중해요. 아버지가 선생님 때문에 누나도 선생님이고. 극한 직업에 왜 학교 선생님들이 안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존중하는 거 알면서도 때로는 분개가 일어날 때가 뭐냐면 아이들을 무시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니까짓 게 무슨 서울 막 이런. 예, 자신의 한계를 한 번도 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책을 안 읽은 선생님이에요. 누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 한계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본 적이 없는 선생이 애기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성적 하나 갖고 입학할 때 성적 하나 갖고 쫙 나눠버리고 쫙 갈라놓고 주제 파악하라 그러고. 예. 굉장히 귀한 손님을 제가 모셨어요. 책 마지막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책 보면요. 마지막 장이 아니고 이야기를 마치며에 57쪽. 57쪽에 누가 있죠?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제 사촌 형님입니다. 지금 저기 앉아 계셔요. 70 형님이 죄송합니다. 몇 센치. 네. 이 형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됐냐? 이 형님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은 분이에요. 자, 독서가 주는 또 유익함이 있죠. 뭡니까? 소통 능력이에요. 어린아이와 노인네까지 다 통합니다. 그건 너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디 가든지 그 분위기에서 그 정도 사람 기분 안 나쁘게 그 정도 수준에서 놀아줄 수 있어요. 그게 소통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군대에 갔다가 나오면 우리 막내 누나가 6살, 내가 한 5살 때쯤이나 됐나? 그럼 마루에다가 앉혀놓고 맨날 그 구라를 쳐요. 뻥을 쳐요. 야, 이리 와, 여기 만져봐. 여기 만져봐. 여기 만져봐. 이게 뭔지 알아? 야,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저기 고참이 여기 복숭아를 줬는데 먹다 걸려버렸어요, 엄마. 어디 형아 어디? 근데 어떻게 살아? 근데 엄마 이거 조금 있으면은 이거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다음에 휴가 나오면 하나씩 따줄게. 그러면 이게 뻥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상상을 막 해요, 어린아이가. 모자는 어떻게 써? 그러면 길게 맞춰줘, 군대에서. 예, 그런 형님이 저한테 가끔 가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쯤이나 이때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한신념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네가 꿈을 꿀 때 두려워하지 마라. 목표를 정할 때 째째하게 굴지 마라. 산 하나를 태우는데
산더미만큼의 노력, 이게 장작인 노력을 의미하죠.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불을 지피면 성냥골 하나만 있으면 산을 태운다. 저는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와닿았어요. 네. 이런 분들이 운이 좋아서 우리 곁에, 우리 애들 곁에 이렇게 있어주면 그것까지 축복이 없죠. 그런데 그 불행히도 그런 분을 못 만났다 그러면 유일한 해결책은요, 독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전략 독서인데요. 이거 굉장히 비중이 컸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쉬워요. 이제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책의 위력이라는 것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러면 이 감옥은 뭐냐? 이 감옥은 인식의 감옥이에요. 인식의 감옥. 어렸을 때 존중받지 못한 감옥. 자식 한다는 짓이 뻔한 놈 막 이렇게. 너는 안 돼 임마 막 이런 거. 네가 해봐야 하는 그 인식의 감옥. 우리 군대 가면 고문관이라고 있거든요. 이 인식의 감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고문관으로 찍히면 얘가 아무리 지혜로운 짓을 해도 멍청하네. 못 빠져나와 이제 그놈은 거기서. 경험담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 절대. 왕따가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일로 한번 애들이 이렇게 인식의 감옥으로 가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건 독서밖에 없다. 저는 장담을 해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쉽게. 독서에서 나보다 더 엄청나게 험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능히 뚫고 나온 사례들이 독서에는 천지거든. 어이 별거 아니었네 이까짓 거. 왕따를 당했어도 내가 더 그들 다 왕따 시켜버리겠어. 이런 배짱이 생겨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궁극의 진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궁극의 진리는 어느 차원에 어느 너머에 있죠. 예, 어느 너머에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기는 싫어요. 그죠? 언어가 멈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멍 때리는 자리가 궁극의 진리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표지판 역할은 해준다. 이 길로 가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는 이제 그 사람 마음이죠. 예, 거기로 이 길이 맞아요. 이 표시 역할은 독서가 해준다. 책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 애고 차원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의 사회생활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지속적인 의지. 저는요. 뭐죠? 누구죠? 그 카이사르 이야기 아니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에서 카이사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카이사르가 죽자 거기에 뭐 안토니우스나 얘네들이 이제 내 차례네 하고 다 유언함에 이렇게 몰려요. 거기 카이사르가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후계자를. 그래서 그 뚜껑 딱 까갖고 내 이름이 나오면 이제 내가 짱 먹는 건데 전부 다 나일 거야 했는데 특히 안토니우스가 그랬죠. 이거 100% 나야 하고 딱 깠는데 옥타비아누스. 병약한 소년. 몸은 야리야리 해가지고 그 아이 이름이 딱 튕겨져 나왔어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기를 썼던 그 소리한 문장가들이요. 사실 뭐 정말 역사에 이렇게 떠오르는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군이기 전에 독서가들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책을 안 읽는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죠. 카이사르가. 그러면 그 소리하게 내가 왜 옥타비아누스를 결정했냐면 하고 막 이렇게 써는 게 아니라 달랑 한 줄 써놨다 그랬죠.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지속적인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죠. 옥타비아누스를. 저런 햇병아리 같은 놈이 무언 로마 제국을. 그런데 카이사르의 눈이 그렇게 매서웠던 거예요. 결국에는 카이사르도 쟁취하지 못한 황제의 자리까지 취해버렸죠. 카이사르는 그 꿈을 꿨지만 암살당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공화정을 사랑했던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는데요. 우리 뭐 브루투스가 죽였네요. 어쨌네 하지만 이건 세력 간의 충돌이었죠. 근데 그 연약한 그 옥타비아누스가 야금
그래서 카이사르가 또 얼마나 무섭냐면 거기다가 친구 하나, 치명적인 약점, 군사적 재능이 없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아그리파를 붙여줍니다. 그 아그리파가 우리 미술실에 가보면 석고상 있잖아요. 애들 그림 그리는 거. 로마 장군이에요. 그 친구가. 그 아이를 하나 딱 붙여놓으니까 그 햇병아리 같았던 옥타비아누스가 점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지속적인 의지로 다 굴복을 시켜서 결국에는 그 악티움 해전인가요? 예,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이 전쟁에서 한판 승을 거두게 되죠. 예. 이 지속적인 의지가 독서를 통해서 생깁니다. 예, 몰입 능력. 독서는요, 지식과 정보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 책을 읽는 그 자체, 공부의 달인 호모 콤푸스에서 고믹 선생님이 정확하게 짚었던 바로 그 자리. 독서가들에게는 지속적인 의지가 생긴다. 근기. 예,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힘.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놓지 않는 그 힘이 독서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독서를 갖고 이걸 학광부를 잘하게 될 거야.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독서에 대한 모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독서를 하자는 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애들이. 독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엄마들이잖아요.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를 글로 쓰면 굉장히 험해지는데 말로 하면 제가 그래서 밴드에다가는 엄마들 공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아요. 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는데 굉장히 무거워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엄마들이 안 믿어요. 독서의 힘을.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 학과공부 밑에다가 놔요. 학과공부 엄마들이 그래도 영어나 수학은 혹은 다음에 읽어야지 이렇게. 이게 가장 큰 주범입니다. 사실은 1,000원짜리 한 장과 100만 원짜리 수표 차이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1,000원짜리 밑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써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독서 지도가 어려운 거는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테크닉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독서 지도에 무슨 테크닉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함부로 독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뚜껑을 열지 못했던 이유는요. 저한테 있어서 굴욕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누군가를 내가 원망하고 있을 때 무지하게 굴욕적입니다. 속상해요. 이놈 때문에 힘들어 막 이놈 때문에. 처음에는 흥분해가지고 마누라 때문에 힘들어 막 이래놓고 얼마나 한심해요 그 인간이. 그죠? 100% 책임으로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예. 또 주제 실종이다. 가만히 있어요. 그 또 하나는요. 하다가 그만두는 거. 그쵸? 예, 하다가 그만두는 거. 죽지 않았는데도 목표를 포기하는 거. 그게 굉장히 굴욕적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끝을 보겠다라고 이게 어떤 준비 기간이 무슨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의 각오지. 뭐 필요해요? 독서 지도. 제가 만약에 독서 지도를 처음부터 하겠다고 그랬으면요. 이런 고생 안 했을 거예요. 애들 빨리 많이 모았을 거예요. 근데 명색이 논술학원에서 해서 독서 지도 프로그램이 없어.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각오가 없어. 책을 안 읽으려고 하는 아이들을 집요하게 설득시켜낼 그런 각오가 안 돼 있어. 이게 준비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수도권에서 최고의 독서 논술 학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허와시를 잘 알죠. 토론 교육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토론이 무슨 말장난과 토론을 구분을 못합니까? 직접 한번 애들 토론 수업 보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면은? 한 번만 참가하면 바로 빼올 거래요? 말장난과 토론, 국회의원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그들이 영향이 됩니까, 그게? 나의 토론이 진행이 되려면 나의 관이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토론은 그래요. 가능하죠. 야, 우리 토론 한번 해볼까? 영화 가져올까? 짜장면이 줄까? 음식이 줄까? 이런 건 가능하지만 어떤 깊이 있는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애들이 막 30분 만에 준비해가지고 토론이 돼요? 그게?
토론은 그냥 제대로 하려면 좀 팀을 제대로 꾸려가지고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준비해서 특히 주제도 내 문제, 흥부와 뭐 놀부가 있는데 과연 놀부는 나쁜가?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절박한 내 문제. 배운고가 좋냐, 호남고가 좋냐 이런 거. 붙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나의 현실에서의 주제를 취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과연 팥쥐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는가? 뭐예요? 애들 그냥 궤변만 가르치는 거죠. 토론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특히 3분 스피치가 안 되는 아이가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 아주 단순하고 힘은 단순함과 지속성에서 나와요. 너무 많은 걸 챙기려고 하면 안 돼요. 독서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책을 익힐 거고요. 그 다음에 강함은 없어요. 끝까지 호소를 할 거고요. 애들한테. 예. 읽고 오면 그 내용이 뭐냐고 한번 나와갖고 3분간 스피치 해보라고 할 거예요. 정할 이야기가 없거든. 3분간 서 있다가 들어가라고 할 거예요. 스피치의 가장 큰 스승은 무대입니다. 나와보면 돼요. 아까 초반 시작할 때 얼마나 저 떨던가요. 부들부들. 스피치는 아나운서 뽑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애야 가서 뭘 통제하고 뭘 부족한 걸 채우고 하는 게 아니야. 나의 단점을 드러내고 허용하는 것이 스피치야. 얼굴 빨개지면 그걸 허용할 수 있는 능력. 말 더듬으면 그걸 허용할 수 있는 능력. 주제가 실종당했으면 고백할 수 있는 능력. 그거야 바로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애들한테. 예, 그거는 약간의 실험도 해봤어요. 피드백. 잘해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그 모습 끈기 있게 지적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돼요. 야, 너는 그 허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짓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말을 좀 참아주고. 그렇게 할 거고요. 예, 읽게 한다, 말하게 한다, 쓰게 한다. 요약하게 할 거예요. 들고 나올 거 들고 나와서 쪽지 보고 이야기 좀 하게. 예, 요약 능력이 학습 능력이니까.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요약 능력이 좋은 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말하기, 읽기, 쓰기를 우습게 알지 말자고요. 그게 살아갈 힘입니다. 그게 학습 능력이고. 예.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어디에서 어떤 돗자리를 깔든지 간에 말하기, 읽기, 쓰기로 그 아이의 능력을 평가받을 거예요. 그죠? 인수분해 갖고 봤습니까? 애들이 영어 연설로 해서 받아요?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면서 말하기, 읽기, 쓰기입니다. 이거 우습게 알지 말고 그거 외에는 욕심내지 않는다. 그거 갖고 뭐 책 한번 토론해보자 이 짓 안 하려고 그럽니다. 흉내내기나 이런 것들은 딱 질색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하고도 한번 독서 모임을 조직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어머님들은 바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달에 우리 아이들한테 권장하는 게 30대가 넘어가기 전에 100권이에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1 때까지 한 30권을 좋은 책을 읽는 거. 예, 전략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 책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어디 분당에 있을 때 모임에서 독서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책 선정하는데 뭔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나요? 뭐 나쁜 책도 읽어봐야 좋은 책이 뭔지를 알지요. 막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책은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이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 상한 음식 먹입니까? 책은요, 양날의 칼이에요. 잘못 읽으면 악당됩니다. 예, 독서 독인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악당 5명. 대표적인 게 누구였지? 히틀러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 예, 걔네들이 읽었던 책들이요, 군주론 같은 거. 심취한 책들이 누구 지배하는 책. 권모술수 발휘하는 거. 애 악당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내가 읽은 것이 그거 그대로 되는데요. 열정은 우리 아이는 너무 무기력해. 그럴 필요 없어. 책 읽히면 끝나요. 어떻게 인풋이 됐는데 아웃풋이 안 됩니까? 내가 읽은 것이 돌아버렸는데.
도서관은 애들이 시험 공부하라고 있는 데가 아니라 용광로입니다. 혁명의 용광로예요. 저게 부글부글 끓는 모든 혁명가는 도서관에서 나옵니다. 마오쩌둥, 나폴레옹은 말 위에서도 읽었다 그러죠. 무시무시한 독서광들이죠. 예, 그냥 읽는 사람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고요. 그래서 일기도 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일기를 쓰게 하죠. 왜? 아까 이 두뇌의 98%를 오만 잡생각으로 애들이 갖고 가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쓰게 합니다. 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감사해.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 근데 이 두 개는 약발이 없단다. 엄마한테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약발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애들 한 가지씩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이 있죠. 예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이에게 감사하는 거. 이건 감사의 달인들이 하는 거죠. 저도 잘 안 돼요. 궁지에 몰릴 때만 합니다. 너무 괴로울 때 그때만 합니다. 그런데요, 부자 인생 가난한 인생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그 스키자키 히토시가 어느 날 이 간땡이도 큰 놈이죠. 20대 때 50억 빚을 지고 펀드 회사에 있었던 놈인데 망하고 야반 도주하다가 길거리에서 상한 음식 주워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스님이 탁 들쳐업고 살려놓습니다. 그러고 네 고민이 뭔거 물어봤더니 50억 빚을 져가지고 여차여차해서 길거리에서 이거 좀 알았다. 그래서 이제 치료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다시 부릅니다. 야, 내가 한 달 후에는 이제 여기 이 육신의 옷을 벗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부자 되는 법 가르칠 테니까 빨리 튀어와. 얘가 겨우 정신 차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이걸 가야 돼 말해야 돼 저 땡중 말을 들어야 돼 말해야 돼 고민하다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생명의 은인인데 그래 갔더니 자 지금부터 잘 받아 적어 해서 그 받아 적어갖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2년 만에 50억 빚을 다 갚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일본의 신화적인 부자인데요. 그래 하고 제가 책을 사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감사하라는 이야기밖에. 특히 나한테 미운 놈한테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80%. 테크닉은 없었어.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차원이 다르다. 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부자 인생 가난한 인생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죠. 예, 그 간단합니다. 그냥 의식이 전부라는 거죠. 의식이 실체고. 예, 그래서 저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로또, 하나는 독서. 근데 로또는 뭐죠? 믿을만한가요? 미국에서 다 조사했죠. 예, 로또 복권 맞은 놈들, 걔네들 이상한 추적을 잘하죠. 다 조사했어요. 어떻게 사는가. 5년 후에 다시 본래의 재정 상태로 돌아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망해요. 80%는. 파레토 법칙이 거기서도 통합니다. 2대 8에. 20%는 그냥 부유한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가 그것이 들어오니까 그것 갖고 관리를 잘 했던 거고, 나머지 80%는요 그냥 가난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신의 가호로 얘가 그거 갖고 있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놈만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얹혀 소화가 안 돼. 예. 그 다음에 전략 독서는 뚜렷한 목표. 예, 저는 굉장히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인들은 그러죠. 그냥 뭐 다 내려놓아라, 놓고 살아라. 근데 저도 그걸 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목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편해요. 산으로 안 들어갈 바에 목표가요 모든 스트레스를 다 잡아먹습니다. 거의 모든 스트레스를. 예. 이 목표와 꿈이 강력해지면요 자질구레한 스트레스는요 다 이 용광로처럼 여기서 녹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 가지라고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일기 쓰는 거. 예. 저는 지난 추석 때 너무 과로했는가 멀쩡했다가요 딱 시작하고 연휴 시작되니까 툭 떨어져 갖고 3일 싹 지나가고 일어났어요. 물만 꼴짝꼴짝 먹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젊을 때처럼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가 건강을 가장 빨리 회복시킬까 싶었더니 산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뛰어놀던 성황산. 예, 나의 근기가 저기서 나왔구나 싶어가지고 산에 좋아. 그러면 1년 동안 100번에 오르자. 내장산 이런 데는 가끔 가다 가고, 우리 정읍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근데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너무 좋은데요.
조금 시간이 반나절 남으면 초산, 2시간 남으면 초산, 1시간 남으면 성황산, 4시간 주어지면 두숭산, 이렇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번도 빼지 않고 일기를 다 썼습니다. 찍어놔서. 이게요, 그냥 시작하는 거하고 일기 쓰는 것은 차원이 그렇게 다릅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제발 애들한테 일기 쓰기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 일기에 대한 이미지, 첫인상, 굉장히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서 검사 맡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일기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데, 일기는요 그렇지 않아요. 학습 일기, 야, 내가 뭔가 취약하다고 생각됐으면 일기 써버리면 끝납니다. 성공 확률이 몇 배는 높아져요. 차곡차곡 뭔가 우리는 쌓여져 가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이 자아가. 예, 차곡차곡. 예. 그래서 단숨에 한 달 반 만에 19차까지 산행을 하고, 요새 날씨가 좀 꾸물거려서 못 가고 있습니다. 100번 갈 거예요. 마지막 101번째는 저기 대전의 친구와 함께 계룡산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타임캡슐이 있어요. 우리가 묻어두고 온. 제가 언젠가 밴드에다가 한번 올렸던 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를 확인했어요. 그대로 있냐? 그랬더니 있을 거요. 그렇게. 혹시 지난번에 홍수가 또 그래서 막 가슴이 덜컹했는데요. 뭐라고 써놓고 온지는 몰라요. 근데 한 4, 5년 전에 우리가 거기다 넣어놨어요. 제가 에스키모 사진 같은 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카 입고, 예, 그날 겨울에 1월 3일 날. 꿈이 뭐였냐면요. 세상을 좀 좋게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을 좀 좋게 만들다 가자. 우리의 의지는 별거 없었어요. 저거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대단한 혁명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처해 있는 부분에서 뭔가를 좀 개선해보고 가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이벤트로 우리 아이들을 한번 버스 하나 대절을 해서 한번 그 계룡산 등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박 2일로 해가지고 선생님의 타임캡슐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막 그런 그림을 그려질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학과 공부, 교과서. 예, 이 교과서가 서양에는 좀 선진국들에서는 모르겠어요. 수학이나 이런 거, 과학 같은 건 있는지 모르지만 국어나 사회 이런 건 없죠. 교과서가. 이거는 계몽주의의 산물이고요. 글자도 못 읽을 때. 그 다음에 산업사회의 산물입니다. 예, 애들 모아가지고. 교과서에 갇히면 안 돼요. 예, 독서를 하지 않는 한 그냥 바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애들. 오늘 신학교에서 그랬다 그랬죠. 신학교에서 목사님 수업을 하는데 천당을 가리킬 때는 팔을 45도로 뻗어라, 신도들 앞에서. 그래서 주여 하고 이렇게 뻗고, 그 다음에 또 왼손은 그 다음에 2초 후에 이렇게 뻗어라. 그 다음에 고개도 이렇게 들으라. 학생이 막 받아 적다가, 선생님, 천당 표현할 때는 알겠는데 신도들 앞에서 그럼 지옥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지옥은 그냥 해도 되겠다. 네 표정 보니까. 예, 바보 천치 아닙니까? 권불 10년을 모르고 화무 11홍을 몰라요. 그죠? 예, 오병환 이런 애들이. 근데 굉장히 막 아직까지도 똑똑한 척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공부 잘해가지고 책 안 읽고 인성교육 안 받고, 예, 그렇게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애들.